안녕하세요.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는데 연 6.5%라는 꽤 높은 배당 수익률 때문에 다시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. 바로 UPS인데요. 오늘 이 UPS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, UPS 고배당 성장주 심출 분석, 이걸 토대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월가에서도 보면 전망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. 단순히 뭐랄까 팬데믹 때 올랐던 게 빠졌다 뭐 이런 차원 이상의 문제거든요.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. 주가가 50% 이상이나 빠졌는데 배당은 높다. 이게 겉으로만 보면 되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. 근데 분명히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려간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. 자료를 좀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물동량이 줄었다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? 맞습니다. 핵심은 UPS가 지금 하고 있는 아주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에요. 이게 그냥 비용 좀 줄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사의 뼈대를 바꾸는 수준입니다. 뭐 2만 명 감원이라든지 70개 넘는 시설 폐쇄 계획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최대 고객이었던 아마존 있잖아요. 이 아마존과의 거래량을 2026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. 네, 잠깐만요. 아마존이요? 최대 고객인데 거래를 절반으로 줄인다고요? 와, 이건 정말 보통 결정이 아닌데요. 물론 뭐 수익성 낮은 사업 비중을 줄이겠다. 뭐 이런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럼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네요.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? 바로 그 점이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. UPS가 그냥 몸집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. 자신들이 가진 아주 강력한 강점, 그러니까 그 글로벌 네트워크, 이걸 활용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아예 체질을 바꾸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자동화 설비 투자를 확 늘린다거나 전체 물류 네트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있고요. 특히 그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예를 들어 헬스케어 물류 같은 전문 분야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합니다. 아, 헬스케어 물류요. 그쪽이 고부가가치 사업이군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아마존 같은 아주 큰 고객 한두 곳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은 중소기업 고객들 있잖아요. SMB라고 하죠. 이쪽 비중을 늘려서 전반적인 마진율 자체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. 어차피 물류에 대한 수요 자체는 없어지니까요. 그러니까 어떤 물류에 집중할 거냐 이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그럼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?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좀 줄긴 했는데 그 비용 절감 덕분인지 조정 주당 순이익, 그러니까 EPS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. 그런데 배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27년 연속 배당 지급에 15년 연속 인상. 와,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최근에 배당 성향,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 중에 배당금으로 주는 비율이 90%를 넘는다고요. 이건 좀 괜찮은 건가요?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90%가 넘는 배당 성향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성장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할 그런 여력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. 물론 경영진도 이걸 잘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율을 한 50에서 60%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긴 했습니다. 아, 목표는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. 지금 진행 중인 이 구조조정이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?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단기적인 불확실성들, 예를 들어 뭐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든다거나 아니면 뭐 경기 침체 가능성 같은 그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매력적인가 하는 점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을 해보죠.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을까요? 정리를 해보면 UPS는 지금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꼭 필요한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
네, 맞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배당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같은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만약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고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회사는 훨씬 더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갖게 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매력적인 배당도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. 이런 이야기군요. 정확합니다. 어쩌면 현재 주가에는 시장의 비관론이 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배당 수입이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UPS를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만한 시점일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앞으로 배당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구조조정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계속해서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우리가 보통 재무적인 숫자나 뭐 실적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. 그런데 그 숫자 너머에 있는 것, 그러니까 기업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가장 큰 고객과의 관계까지 재정립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변화하려는 의지 혹은 그 전략적인 결단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가치를 매겨야 할까요? 이 부분은 오늘 살펴본 자료에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UPS 사례를 통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